서기 60년 11월 21세 영웅호동이 오후의 모함으로 자결했습니다. 그 순간 한 여인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맹세했어요. 바로 호동의 어머니 갈사태우였습니다. 그날부터 13년 동안 갈사태우는 완벽한 복수를 준비했어요. 과연 그 복수는 어떻게 완성되었을까요? 오늘은 고구려 사초에 기록된 13년간의 권력투쟁을 완전히 공개합니다. 갈사태우는 또 다른 아들 제사와 오후의 눈을 피해 몸을 숨길 곳을 찾아 멀리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빼앗긴 자리, 잃었던 권력을 반드시 되찾겠다는 맹세를 말입니다. 갈사태우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병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왕궁 안에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동맹을 포섭해 나갔습니다. 바로 니만, 낙랑왕 최리의 딸이었습니다. 낙랑국이 멸망한 후 고구려 왕실에 귀순한 그녀도 복수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깊숙이 숨긴 채 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서기 64년 10월, 대무신제가 서도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무신제는 죽음을 앞두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들 해우는 용모가 미려하고 말 탄 채 활쏘기를 잘했지만 허튼 소리와 빌붙기도 잘하고 의기양양해서 후궁들과 어지러이 놀아났으며 방탕하고 잔인했습니다. 결국 대무신제의 동생 해흡주가 천재에 올랐습니다. 대무신제와 해흡주는 송태우가 낳은 아들이었어요. 송태우는 동부여의 수도 책성 출신이었죠. 천재로 즉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동부여계의 지지가 큰 힘을 발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후의 아들 해우가 태자인데도 군신들이 그가 불초하다 해서 해흡주를 천재로 세웠다는 기록에서 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4년 전 아들을 태자로 만든 것까지는 성공했으나 권좌를 완전히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민중제가 탄생했습니다. 해우가 천재가 되지 못하자 오후의 칼날이 또다시 제사를 향했습니다. 제사가 살아있는 한 해우의 지위가 불안했습니다. 제사를 죽이고자 사람을 보내 지켜보게 했어요. 몰래 훔쳐본 제사의 모습은 오직 민중제와 오후의 복을 빌고 있었을 뿐. 오후는 제사를 칭찬하며 노비를 더해서 주고 골천태수로 삼으라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제사는 능력이 부족하다며 사양했습니다. 그제서야 오후가 제사가 정말 욕심이 없다고 생각하고 해마다 주는 곡식을 늘려주며 의심을 거두었습니다. 제사는 이처럼 총명한데도 별로 내색하지 않는 스타일이었죠. 그의 동복형인 호동태자가 정치투쟁에 휘말려 자결하는 모습을 지켜본 제사는 정치에 대한 환멸을 느꼈습니다. 제사에겐 특별한 두 여인이 곁에 있었어요. 어머니 갈사태우와 부인 호화였어요. 서기 68년 민중제 5년 동부여 갈사국을 정벌할 때 특별한 만남이 있었어요. 호화는 보통 여인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동부여 태사왕문, 어머니는 고야 부인으로 부여왕 대소의 딸이었거든요. 키 8척 몸무게 130근에 창검술까지 능통한 당대의 여걸이었습니다. 갈사태우처럼 동부여 출신인 호화 부인과 서로 마음을 알고 어두운 곳에 몸을 감춰서 가난하게 사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사람들은 그가 태자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서기 68년 5월, 민중제는 4년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위 내내 후계 문제로 오후에게 시달려 밤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서 천재 자리를 결국 오후 손에 넘겨주게 됐습니다. 오후는 대무신제와 민중제 모두 해우에게 천재 자리를 잇도록 유명을 남겼다고 선언했습니다. 고구려 천재의 오를 정통성이 해우에게 있다고 주장해 천재즉위에 성공했습니다. 호동을 죽음으로 몰고 간 지 8년 만, 오후는 결국 모본제를 즉위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갈사태우도 이제 준비를 마치고 움직여야 할 때였습니다. 그녀의 아들을 죽이고 권력을 앗아간 저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선 안 되었습니다. 모본제를 무너뜨릴 결정적 인물, 바로 두로였습니다. 두로는 빼어나게 수려한 외모로 모본제가 태자 시절부터 아꼈던 인물이었습니다.
부여 정복 전쟁에 나가 공을 세웠는데 모본제 즉위 후엔 관직이 나날이 높아졌습니다. 모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황후인 오씨, 마씨 모두 두로를 천재처럼 대했습니다. 어느덧 두로가 작은 황제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결국 두로는 모본제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그 틈을 갈사테오가 파고들었습니다. 두로는 위기를 느꼈고 니만이 두로에게 접근하기 시작한 거죠. 서기 73년 5월 두로가 니만에게 한탄했습니다. 모본제가 자신에게 화를 내고 죽이려 한다는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왜 그를 죽이고 스스로 보위에 오르려 하지 않습니까? 니만은 두로에게 보도를 건넸습니다. 모본제 칼에 목숨을 잃은 두 아들, 이제 모본제가 자신의 칼에 쓰러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서기 73년 11월 모본제가 또다시 두로에게 죽일 듯 화를 내며 죽이려 했습니다. 두로가 그동안 숨겨둔 보도를 꺼내어 모본제를 난자했습니다. 모본제 목에서 피가 솟구치고 숨이 멈췄습니다. 두로는 황후마씨의 침소로 달려가 모본제의 죽음을 알렸어요. 마후는 두로와 사통했을 뿐 아니라 두로의 딸까지 낳았습니다. 두로와 가장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이들은 두로가 천재에 즉위할 수 있도록 마락을 불러 상의했지만 마락은 종실 사람도 아닌 두로가 어찌 천재가 될 수 있느냐며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두로는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마락은 대무신제의 남은 아들 제사를 천재로 옹립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혼란을 틈타 엉뚱한 모의를 꾸미는 세력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죽은 모본제의 황후인 마후와 우후 세력이 마후의 아들 이태자를 천재로 내세우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안정적인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천재를 마음대로 조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갈사테오가 이미 모든 상황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모본제가 시해되는 동시에 수천 명의 사병을 서도로 진격시켜 왕궁을 장악했습니다. 내란 세력도 모본제의 예친위 세력도 마침내 모두 진압되었습니다. 고구려 대신들이 모두 대무의 아들들 중에 제사대왕이 가장 현명하다며 천재 즉위를 요청했습니다. 제사가 즉위하자마자 죄수들을 대거 사면하고 연호를 신명으로 바꿨습니다. 신명선제의 탄생이었습니다. 북부역의 오후 세력은 완전히 몰락했고 동부역에가 고구려의 주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기 73년 고구려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정치를 싫어하는 신명선제 대신 갈사테오 자신이 실권을 잡았어요. 앞으로 갈사테오가 죽은 후에는 호화테오가 정치를 이어받게 되어 60년간의 여인천하 시대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동부여는 51년 멸망했지만 갈사테오와 호화테오가 고구려를 통치하게 되니 역설적으로 동부여가 고구려를 정복한 셈이 되었어요. 과연 갈사테오는 어떤 새로운 고구려를 만들어갈까요? 다음 편에서는 신명선제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과 고구려의 대외 정복이 펼쳐집니다.